예, 안녕하십니까. 저 경향신문의 배문규 기자라고 하고요. 저희가 올해 신년기획으로 준비했던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기획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보도가 됐고요. 전반부에서 좀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고 후반부에서 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결국 왜 굳이 중도였냐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경향신문에서 진보랑 보수를 주제로 좀 대형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좀 신년계획 아이템을 찾다가 좀 난항을 겪었고, 올해 마침 대형 선거가 있다 보니 그러면은 못했던 중도라면 되지 않겠냐는 좀 그런 의사결정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그러면 또 사실 중도라는 주제가 의미가 적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선거철마다 보통 항상 중도 타령을 하면서 중도 확장과 중도 잡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도가 무엇이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막연했던 게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올 초에 이재명 대표랑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에서 보듯이 되게 정치적 극단화가 심한 상황에서 또 중도라는 것이 갈등과 대립을 넘는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탐색의 차원에서 기획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보니까 되게 중도라는 주제가 난해했던 지점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중도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보나 보수라고 하면은 뭐 분배와 성장, 뭐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처럼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도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통적인 정치학의 논의에서는 어떤 중도는 이념 집단이 아니라 진보랑 보수 사이 어떤 상대적 개념이라든지, 혹은 또 뭐 중도는 뚜렷한 선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견인되어져야 할 존재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무당층이나 스윙보터라는 얘기들이랑 연결이 되는 지점이었고,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떠한가, 이런 조사를, 이런 탐색을 위해서 저희는 이번 조사에서 좀 대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위해 꾸린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가지고 한국 리서치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웹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한국 리서치가 구축했던 마스터 샘플에서 성별, 연령별 할당을 해서 가중치로 보정을 해 최종적으로 만 18세 이상 1,533명을 대상으로 173개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보통 웹조사의 경우는 PC나 스마트폰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고령층 표본이 적기 쉬운데, 저희는 이번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표본까지 할당을 해서 좀 인구학적인 대표성도 보완을 했습니다. 사실 연구 방법에 있어가지고 설문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전화 설문의 경우에는 예아니오 수준에서 짧은 질문밖에 할 수 없고, FGI의 경우에는 질문은 딥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 설문을 통해 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뭐 중도층의 성격이라든지 한국 사회 현안에 대한 태도는 아주 자세한 질문들을 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러니까 좀 저희가 중요하게 제시하고 싶었던 얘기는 진보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되게 이질적인 두 개의 집단을 이제까지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진보, 중도, 보수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보, 중도 A, 중도 B, 보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현재 4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획 찾아낸 2개의 중도를 방관자와 심판자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 네이밍은 구체적으로 좀 정치에 대한 태도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어떤 좀 정치 사회에 대한 좀 관심과 참여가 적은 전통적 중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방관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진보나 보수 못지않게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집단은 심판자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나 여론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좀 심판자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게 나눈 기준은 그래픽에서 보이듯이 현재 뭐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투표율과 투표 성향, 정치적 이념에 따른 유연성 등으로 좀 기준을 나눠서 이들의 집단을 잡아낼 수 있었고, 좀 특이할 점은 이들 심판자 중도의 경우에는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랑도 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개방성이 높은 그런 지점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의 경우는 저희가 기획 초기 단계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한국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라져 있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합의 수준이 높은지 이런 걸 좀 살펴본 것인데, 이를 통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어젠다 세팅을 한다든지 뭐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뭐 공문장에서 논의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기사는 준비했었고, 시각화한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은 중도가 가운데 갈매기 모양인 것인데, 이게 중도 집단의 전형적인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반이랑 보수 반을 섞어놓은 건데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를테면 검찰 수사관 폐지와 같은 진보적 의제에서는 중도라는 사람들이 진보에 가까운 답변을 했는데, 또 반대로 보수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여가부 폐지에 있어서는 보수에 가까운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들만의 정책적 선호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들의 의견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지만 어떤 현안을 좀 우선순위로 두고 설득을 할지, 또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할지, 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사의 경우는 저희가 좀 생색을 내고 싶어서 화면에 담아온 건데, 저희가 이번에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하면서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도 전수 설문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했나보다 하실 수 있는데,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까지 국회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좀 예상 가능하지 접근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해서 총 297명 중에 159명의 답변을 받았는데 성공했고, 분석을 해보니까 의원들의 정책 견해차가 일반 시민들보다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좀 납작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의원들이 시민들보다 좀 많이 극단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싸움을 하나보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다른 한편을 생각해보면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갈등하는 거는 오히려 국회가 기능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또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의원들이 정당이나 지지자의 입장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을 흐를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좀 21대 국회에 대한 기록으로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사였습니다. 또 이거는 앞서 설문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한 다음에는 저희 나름대로 좀 대안을 정리해서 기사들을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양극화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당이나 유권자들의 선호가 뚜렷해지는 이념적 양극화는 오히려 정당의 변별력을 높이고 책임 정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정서적 양극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정당이나 지지자들에 대해서 비호감이 커지고 비난만 하는 정서적 약화는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런 지점들을 짚으면서 마지막으로는 다른 상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 시점에 필요한 이야기들로 기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이번 기사의 경우, 이게 저희 이번 기획이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던 기획이다 보니까 르뽀나 어떤 뭐 사람 이야기로 풀어내는 기사보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서 있어서 좀 난점이 많았는데, 저희 기획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인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